네, 2년 7개월 동안 계속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마침표를 찍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는데요. 이광현 앵커가 먼저 이번 재판에 대한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네, 결국 증거 능력과 실제 판단에 대한 그 내용이었는데요. 핵심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갔었죠. 자, 국정원 직원 이메일에서 여러 개의 트위터 계정이 담긴 이른바 시큐리티 파일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요약했다고 알려진 425 진원 파일의 증거 능력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심에선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자, 제일 윗단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소심은 직접 작성한 정황이 뚜렷하다면서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받았던 해당 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면서 결국 첨부 파일에서 추출된 해당 트위터 계정의 글 역시 증거 능력을 잃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핵심 증거 일부가 빠지면서 국정원이 펼쳤다는 이른바 사이버 활동의 범위가 불분명해진 건데요. 대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결국 유무죄를 처음부터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렸던 부분에서 사실상 1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최 변호사님, 자 보면은 원심 판단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파기환송한다. 유무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대법원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그 대법원이 아니죠. 그래서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1심과 2심을 사실심이라고 한다면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만 기초적인 그 중요한 그 법의 위반을 판단하려는 기초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방금 설명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 증거였던 그 이메일에 있는 첨부 파일이 증거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사하고 올라와라. 이러한 판단입니다. 네, 방금 최 변호사가 지적을 해주었듯이 2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던 그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 씨의 이메일에 있었던 그 두 가지 전자문서를 증거 자료로서 인정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이메일에 있는 첨부 파일 내용들이 크게 하나, 먼저 자신이 법정에서 모든 문서는 법정에서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내가 작성한 문서가 맞고 이것이 사실과 맞다라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증거 능력이 되는데 네. 문제는 그 첨부 파일은 김모 씨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법정에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 그 첨부 파일의 원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서 이것이 내가 작성한 것이 맞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일단 그 원 작성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 원작성자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서 진술한 것으로 증거가 인정될 수는 없고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로 작성자가 나와서 진술하지 않아도 당연히 증거 능력 인정되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문서 중에 하나가 통상적으로 업무상 작성된 문서였으면 원작성자가 나와서 인정하지 않아도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2심에서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업무상 김 씨가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굳이 원작성자가 없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이 증거 능력이 인정돼서 트윗 계정이 716개로 증가하면서 공직선거법이 유죄가 된 거거든요. 2심 때요? 2심 때요. 네.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업무상 작성한 문서로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첨부 파일 내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본인 개인의 여행 정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신변 잡기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본 업무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원칙으로 들어가서 원 작성자가 나와서 그것이 내가 쓴 것이 맞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증거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라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공직선거법 유죄를 부정한 건 아니고 그렇죠. 증거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럼 파기환송이라는 건 다시 2심으로 돌려보낸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럼 네. 그때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검찰이 좀 더 증거 능력을 보강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다시 처음부터 수사를 해서 증거 능력을 보강해야 되는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였던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원 작성자를 찾아서 그 원 작성자가 이것이 내가 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을 하면 그런 다시 증거 능력이 인정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현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증거가 있는가? 검찰에서는
추가로 보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재 법조계에서 봤을 때는 어려운 거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1심에서도 인정했던 176개의 그러니까 파일이 있습니다. 관련된 그 계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심에서는 이것이 선거 관련 개입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 176개 이메일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증거가 인정되어 있는 176개 이메일을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해서 그것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유죄가 될 수 있는지를 검찰이 다시 수사해야 됩니다. 자, 이동욱 기자.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이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사법부가 책임을 회피한 판결이다. 결국은 2년 7개월 끌어온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도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유무죄 판단 없는 파기환송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이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사실상 오심죄가 돼버린 겁니다. 다시 이제 고등법원으로 갔다가 다시 또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해야 되니까 그래 되면 이제 그 박근혜 정권 말기에서나 가서 이제 판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기쯤에 가서야 또 최종 판결이 나올 거죠. 것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어떤 고도의 절묘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이 검찰 내 공안통과 특수통의 갈등 상황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최동욱 검찰총장하고 윤석열 그 당시 이제 특별수사팀장은 특수통이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그 당시 법무장관 지금 이제 총리죠. 여기 이제 공안통 쪽에서는 이건 선거법 위반은 좀 어렵다. 선거법 위반을 만약에 적용하려면은 그 증거를 좀 더 보강을 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조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과 그 최동욱 검찰총장 이쪽 특수통 라인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밀어붙인 거죠. 밀어붙인 결과 1심에서는 그 선거법 위반 부분이 무죄가 난 거고 2심에서는 이제 유죄가 인정이 돼서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이 이제 법정 구속되기도 했었던 거고 대법원에서 결국 다시 이 부분이 파기환송이 된 겁니다. 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어떻게 이제 이 항소심과 다음에 이제 5심인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할지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최 변호사님. 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해서 끝으로 그럼 자 마지막 사실상 이제 5심으로 가게끔 돼 있는데 기존의 관례에 비춰보면은 시일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십니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고등법원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재판부에 배정을 받거든요. 그럼 다시 증거를 열어서 증거 능력을 검토하고 증인을 소환해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고요. 그리고 나서 대법원으로 다시 또 올라가게 되죠. 보통은 이러면 고등법원에서 끝나지가 않고 또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서로 이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든 기간을 다 거치면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서 1년 6개월 그 정도 걸리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권 말기가 아니냐 이러한 비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네.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이 대선 개입, 이 공직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분 패널 지적대로 이 당초 이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 이은 또 사법부의 이 부실한 판결이라는 일부 지적이 나왔고 이 사건의 정치적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